이쪽 가측 주름 쪽으로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내성 발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파고 들어가서 이쪽 부분이 자라나는 게 문제니까 치료는 두 가지인데요. 자, 요거는 저희가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는 1단계, 이거는 2단계, 요거는 3단계 급성인 상태고요. 요런 애들은 만성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예방법 그리고 자가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이어를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릴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성발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안 생기려면 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요, 발톱이 요런 식으로 자라게 나게 되는데, 이렇게 네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가측 주름, 이쪽 부분이 가까운 쪽 주름, 이쪽 부분을 먼 쪽 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가측 주름 쪽으로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내성 발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단면을 살펴볼까요?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되게 많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정말 외래에서 이렇게 단면을 보면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발톱이 요 정도여야 된다고 했을 때 요렇게 파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정말 심한 분들은 여기가 막 요렇게 말리기도 하고요. 정말 심한 분들은 막 요렇게 거의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면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파고 들어가서 이쪽 부분이 자라나는 게 문제니까 치료는 두 가지인데요. 여기 파고 들어가는 거를 요런 식으로 펴주는 방식, 그리고 여기 파고 들어가는 여기 덧살들을, 여기에 자라나는 살들을 밑으로 내려주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를 대는 경우는 여기 이렇게 와이어를 대서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발톱이 잘 자라나와서 여기 발톱 끝까지 자라나오게 되면 상관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가 계속 아프니까 여기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파고들고 여기 계속 자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퉁퉁 붓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죠. 자, 요거는 저희가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1단계, 이거는 2단계, 요거는 3단계, 그리고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요런 것들은 비교적 급성인 상태고요. 요런 애들은 만성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 특징이 약간 아프고 부어오르고, 지금 약간 파고들면서 여기 보시면 누렇게 진물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어오르는 단계가 되겠고요. 보통 이 단계에서는 심각한 외과적 치료는 필요하지가 않고 보존적 치료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진물이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연고 정도는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쪽 부분으로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치료를 해주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플라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살을 이런 식으로 못 파고들도록 해주거나, 아니면은 요게 우리 꺼즈라고 해볼게요. 여기 꺼즈를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고들지 않도록 해주면 요 발톱이 자라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를 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2단계보다 조금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도 지금 보면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다 파고들고 있고, 이쪽 부분에 진물이 나고 전체적으로 부종이 많이 보이고, 이쪽 부분 지금 파고들고 있죠.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발톱 변형도 많이 와 있는 상태고, 이쪽 부분에 유가 조직이 막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이 정도면 아마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단계가 되면 이쪽 부분에 지금 여기 발톱도 파고들고 있어서, 파고드니까 아파서 계속 발톱을 잘라내고 되고, 그러니까 계속 파고들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유가 조직들이 자라나고 있어서 이쪽 부분 되게 아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유가 조직들도 제거를 해주고, 이런 파고드는 발톱들도 손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정통적인 방식의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 수술 방법은 바로 와이너그라트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쪽 부분에 유가 조직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술을 해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꽉 묶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면 수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혈하느라고. 그래서 꽉 묶고, 아프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신경 차단도 하고 뭐 국소 마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로 메스로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발톱, 네일 플레이트, 네일 베드, 네일 매트릭스 전부 다 언더마인해서 여기를 싹싹싹 긁어내서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범위가 너무 넓지는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꽉꽉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정을 해주고, 그걸로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매거든요. 수철을 해서 아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2주 정도 있어야 다 아물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바로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수술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통증은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단 발톱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발톱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게 돼요.
그래서 발톱 모양이 조금 예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와이너그라프 프로시저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안 쓰는데요. 그 이유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발톱 모양의 변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발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요만큼 잘랐어요. 그래서 요만큼 남았고 나중에 또 여기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발톱이 요만큼 작아지는 분들도 외래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상태처럼 정말 많이 아픈 분들 원장님 저 발톱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희도 뽑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뽑았다고 해서 이 발톱이 다시는 말려 들어가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라서 뽑을 때는 좀 신중하게 뽑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내성 발톱이 있는 분들은 발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키우지 마시고 가끔은 본인이 집에서 뭐 소독 안 된 기구 같은 걸로 파내시기도 하고 파고드니까 아프니까 발톱 또 자르고 그러면 또 팔고 돌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3단계가 되기 전에 병원에 와서 치료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료하지 않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예방법 그리고 자가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내성 발톱의 원인은요. 발톱을 너무 바짝 깎거나 둥그렇게 깎을 때입니다. 제가 초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톱의 옆쪽 주름으로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생기는 게 내성 발톱인데요. 파고 들어가지 않으려면 발톱 부분이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발톱 깎기는 손톱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둥그렇게 깎지 않고 이렇게 바짝 이런 식으로 깎거나 정말 심한 분들이 약간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서 바깥쪽으로 오히려 더 길게 남겨놓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꽉 조이는 신발 그리고 하루 종일 딱딱한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다거나 하이힐을 신는다거나 하면서 족부 변형이 오면 내성 발톱 조금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좀인데요. 무좀이 있고 내성 발톱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치료가 어려워져요. 무좀을 치료해서 깎아내면 내성 발톱이 심해지고 내성 발톱 치료하면 무좀이 심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무좀이 또 발톱 변형시키거나 두껍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할 텐데요. 내성 발톱이 있어서 통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발톱을 뽑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항상 이 발톱이 고르게 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면서 또 파고들고. 그래서 저 언제까지 발톱을 뽑아야 돼요? 저 발톱을 어디 가서 몇 번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서 내성 발톱이 심한 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라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물어보시냐면 원장님 그러면 저 이거 유전이에요? 아니면 뭐 나중에 제가 자식 낳으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몸의 기관들도 다 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끼리 발 모양도 조금 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톱이 발에 속해 있는 기관임을 생각해 볼 때 약간의 그런 성향들이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의 예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발톱 자를 때 주의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고들지 않도록 그냥 너무 바짝 깎지 않는 거 약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일자로 잘라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바깥에 일자로 나와 있으면 또 건드리거나 양말 빵꾸 나고 스타킹 빵꾸 나고 그럴 수 있어서 심하지 않은 정도로 파고들지 않도록 잘라주시고 정말 심한 경우는 양쪽 오히려 더 남겨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자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고드는 게 좀 적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발 위생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군하시는 군인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안전하시는 분들이 내성 발톱 심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일할 때 꼭 필요할 때만 째이는 구두나 뭐 하이힐 같은 거 신으시고요. 일할 때는 편한 신발 신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성 발톱이 약간 심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특히 그 기간 동안에는 발을 좀 쉬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좀이었잖아요. 무좀이나 아니면 발톱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성 발톱의 치료는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위에서 길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발톱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니까 요거를 이렇게 펴주고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얘네는 못 올라오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치과 교정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여기 이 부분을 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많이 쓰이는데 KD 와이어하고 오니코클리앱 이 정도가 많이 쓰이는데요. KD 와이어는 형상 기억 합금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계속 이렇게 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발톱을 계속 펴지도록 이렇게 유치시켜주는 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오니코클립인데요. 그 부분 많이 궁금해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니코 클립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이거 사실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봉을 해보면 이런 설명서 들어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와이어가 이렇게 두 개 양쪽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무줄이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사이즈를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손톱에 시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개봉을 해가지고 요거를 착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보통 발톱이 염증이 있을 때는 이 염증 부분에 뭐 덧살이나 유가 조직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요. 레이저로 소작을 하거나 뭐 다른 화학 약품들을 쓸 때도 있고 잘 정리를 해주고 여기 와이어를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서요. 우리 교정해 보신 분들 잘 알 텐데 우리 고무밴드 걸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합니다. 발톱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되고 가끔은 요거 이제 장착해드리면 뭐 많이 물어보시냐면 원장님 저 발 느낌 좀 이상하고요. 이거 근데 양말 신고 돌아다녀도 안 빠져요?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요, 여기 이 부분이 덜렁덜렁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추천드리기는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나서 이 종이 밴드나 아니면 데일 밴드로 이런 식으로 감게 되면은 좀 더 요거를 유지하기가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씻기 전에, 그러니까 요 채로 씻으시고요. 그 다음에 젖어 있을 거니까 요거를 떼가지고 요 상태에서 다시 밴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유지들 하시는데 이제 가끔 뭐 많이 물어보시냐면 원장님 저 이번 주에 누구랑 등산 가는데요. 아니면 저 조기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꼭 가야 되고요. 아니면 뭐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빼러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장착하면 되니까 만약 그거 나 번거로워서 못할 거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는 경우에는 요거 그냥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빼서 잘 두셨다가 집에 와서 착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성 발톱이 한 번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자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밤에만 뭐 착용하신다거나 필요할 때만 착용하신다거나 그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요 계속 쓰다 보면 고무밴드가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무밴드는 좀 교체해 주셔야 되고 요거 생각보다 수명 되게 길거든요. 근데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중간중간 점검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별하게 소독은 필요하진 않는데 계속 껴있을 때는 그 자체가 무좀이라든지 다른 걸 생기게 할 수가 있어서 요걸 빼셔가지고요. 그냥 통에 넣어서 뭐 과산화수소 같은 걸 잠깐 담갔다가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성 발톱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소하지만 실제로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